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 예, 이 정보통신기술, 이라고 이제 아마 그 강의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 요 단락에서는, 크게 여러분들 이제 어렵다기보다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고 했을 때, 어,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어, 뭐, 논거라든지 쟁점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되는 쟁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먼저,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어, 물론 이제 개인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뭐 크게 어렵게 대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당연히 개인에 관한 정보겠죠. 예, 좀 썰렁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가 어떨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금방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종류 중에서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이제 제가 올린 그 강의 자료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방에 있는 책장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꽂아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책 안에 그것도 개인 정보냐? 그거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정보인데, 어, 그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어, 그 책 안에 10,000원을 끼워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냐. 예.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정보에는 이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뭐 속옷을 어떤 것을 입는다든지 뭐 그런 정보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정보를 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요렇게 좀 나눠보면은 조금 쉽죠. 아, 이게 좀 잘렸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요 세 번째 거 있잖아요. 예, 일반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뭐요, 예, 이렇게 돌리니까 나오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 제3자죠, 제3자. 가족하고 동료도 아닌 사람들. 예, 아닌 사람들. 그러면 네임이란 정보는 뭐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하다. 뭐 이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예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차라리 가족이나 애인으로 하고 여기서 가족 빼고 여기 동료 혹은 지인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덜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내밀한 정보는 예를 들면 가족하고 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예. 물론 뭐 애인도 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모든 내밀한 정보를 다 가족이나 애인이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알아도 괜찮다 그 정도는 되죠. 예, 알아도 괜찮다 내밀한 정보는. 하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뭐 동료라면은 학교 뭐 같은 과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한다면은 뭐 회사 동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애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지인들. 그러면 이제 내밀한 정보를 동료가 어 알면 안 되겠죠. 예. 보통 말 안 하죠. 예. 예.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동료나 지인이 알아도 되는 정보 정도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왜 제한된 정보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뭐 전화번호 정도는 공유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동료나 지인하고는 예, 전화번호 정도, 뭐 이메일 정도, 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죠. 예. 하지만 예를 들면은 제한된 정보를 일반인이 알면 되냐? 이거는 보통 허용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동료나 지인이 아닌 제3자, 예, 일반인이죠. 한테 공개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진 않죠.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일반인도 알아도 되는 예, 그러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정보 중에서 예, 공유 정보. 그래서 이거는 제한된 정보라기보다는 공유 정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문에 났다. 그러면 이름 정도는 나오잖아요. 이름하고 얼굴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인한테 제3자한테 그냥 공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개인 정보에서 조금 중요한 이 부분은 일단은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내밀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내밀한 정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각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 내밀한 정보라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그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가족이나 애인한테는 어느 정도 공개가 허용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인이나 동료는 내밀한 정보를 알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죠. 예. 하지만 지인이나 동료 정도도 알아도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반인도 알아도 되는. 예.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름도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은 일반인이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이 알아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이름하고 얼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예. 얼굴이 나오기 싫다 그러면 이름 정도는 나올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류와 수신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